안녕하십니까. 이용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가 결국 다시 셧다운을 공포했습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어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한 것을 언급하면서 30여 곳의 카운티에 다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서 실내 영업 업종의 폐쇄를 골자로 하고 있고요. 대상은 체육관, 이발소, 미용실, 교회 등 예배당, 그리고 네일샵, 타투샵 등 개인관리 서비스샵, 쇼핑몰, 비필수 업종 사무실 등입니다. 특히 술집, 바의 경우에는 실내와 야외 등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와 같은 제한령을 디머 스위치, 조강 스위치라고 묘사하면서 업데이트되는 감염 통계에 따라서 상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와 입원자 수를 지적하면서 바이러스가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입원 환자 수가 많다는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6,485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요. 검사자 중에 확진자의 비율이 일주일 연속 평균 7.7%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발표 직후에 어제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로 국장이 코로나19는 지역 내의 위험 수준에 있다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죽음과 고통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에릭 걸세리 LA 시장도요,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최고 수위인 레드로 격상하기 위한 경계에 있다면서 자택 대피령 회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레드 단계에는 이 필수 직장과 생필품 구입 목적 이외의 모든 외출이 금지됩니다. 지난번 3, 4, 5월 달의 셧다운과 똑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를 모두 오픈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LA 통합교육부는 결국 가을 학기 학교 캠퍼스를 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8월 18일 시작되는 올 가을 학기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학생들의 등교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통합교육부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샌디에고 교육부하고 공동 작성한 성명서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내 다른 교육부들도 역시 온라인 수업으로만 가을 학기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의외의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도 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 사용이나 교실의 사회적 거리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노 마스크, 노 소셜 디스턴싱 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을철 개학 권고안을 4대1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The Board of Education에서는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결국 오픈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Individual School District에 맡긴다, 개별 학군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장사항으로는 교실과 또 오피스하고 그 다음에 스쿨버스 등의 야간 소독 외에 매일 온도 점검, 잦은 손 세척, 그 다음에 세니타이저 소독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백서에 포함된 권고안에서는 가을에 개교하는 학교를 널리 지지하고 있다. 원격 학습이 계속적인 실패였다고 명시하면서 부모들은 본인의 디스트릭이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자녀들을 다른 디스트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요 대도시는 가을 학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시도 대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왔다고 밝혔고요. 워싱턴 DC에서는 일부 학교가 온라인 개공을 검토 중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 2, 3일 등교하되 재택 수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날 어제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LA시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15만 명 이상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웹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었고 전화 연결도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에릭 걸세리 시장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게 선착순이 아니다. 그러니까 17일 금요일까지 남은 기간 천천히 신청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이달 중에 추가 경기 부양 지급액을 합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이 연방정부의 주당 $600 특별 수당입니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경제학자들까지 가세해서 연장이 불발할 경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다시 내려지고 정부 재정 지원까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 경기 하강세가 가파라지는 재정 절벽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일단 현 상황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좀 다른 시각으로 이 600불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죠. 공화당에서는요, 근로자의 68%가 실업수당이 실업 이전의 월급보다 많아서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수당이 과거 그들이 받았던 임금의 2배가 넘는 경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현재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가자는 입장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모든 주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1%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연방 실업수당 600달러를 지급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수백만 가정이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이 샴보 조지 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부양책은 최근 몇 달간 가계소득을 유지하고 지출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실업수당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면 개인소득은 6월보다 7월에 더 낮아지고 8월에는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기부양지원금은 한 번 더 주는 안은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 한편 코로나19로 저희 캘리포니아 가주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남가주 쪽에서는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작년도 발생했고 올해도 발생한 리치 크레스트 강진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를 관통하는 샌 안드레아스 지진 때 비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리치 크레스트 지진이 앞으로 샌 안드레아스 지진 때에서 비건이 발생할 확률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거냐면요. 샌 안드레아스 지진에서 진도 7.8 지진이 발생하면 대략 5,000명의 부상자와 1,8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50만 명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재난 대비도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겠고요. 이영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